혼자 풀어낸다가 중요한 겁니다. 실력은 이 부분에서 오른 겁니다. 어떻게 올랐냐? 처음에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즌 1, 2, 3 지나오면서 사실 매 시즌이 시작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시즌 5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시즌 5 시작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오늘 생각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제가 올리는 영상 수십 개, 매 시즌마다 올리는 수십 개 영상 중에 사실 대부분의 영상은 그 나무로 치면 이 가지 같은 겁니다. 핵심은 몸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몸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몸통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나머지 그 가지에 대한 이해도도 같이 올라올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 수학 실력을 올리는 방법. 자,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수학 실력을 아이가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하고 선행도 하고 심화도 하고 주산 남산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수학 실력을 올리는 방법. 제가 쓴 책 수학 공부의 정석, 여기에는 이 내용을 제가 수학 실력이 아마 올라가는 원리 이렇게 아마 제목을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원리, 이 부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목으로. 자, 그래서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그 가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거를, 이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결정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몸통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명드리는 이 방법은, 이 내용은 사실은 제 학원에 입학 테스트를 와서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상담까지 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다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설명을 다 들었지만 학생이 등록을 해서 학원을 다니는 것을 보면 제가 이야기해 준 내용은 사실 머리에서 싹 사라진 상태가 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실력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이게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투입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방법만 알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100명에 한 명이라도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여주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입학 테스트 치러 온 아이들한테는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A 학생의 실력이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실력이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니까 이쪽을 100점, 이쪽을 0점 이런 식으로 수치화할 수도 있겠죠. 자, A의 현재 실력이 A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맞힌 문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는 틀린 문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크기로 난이도를 표시하면 쉬운 문제인데 조금 더 어려워지지만 이 학생은 요 A까지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맞춘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데 조금 어렵지만 틀렸고, 더 어렵고 더 어렵고 더 어렵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못 맞춘단 말이죠. 이 A 학생이 시간이 흘러서 공부를 똑바로 해서 A가 아닌 B의 실력까지 갔다면 이 학생은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실력이 높아졌으니까 몇 달 후에 이제는 여기까지 혼자 풀어낼 수 있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썼죠. 지금 혼자 풀어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풀어낸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맞힌다 문제가 아니라 혼자 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혼자 들어가죠. 선생님이나 누가 더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상시에 혼자 풀 수 있는, 혼자 풀어서 맞힐 수 있는 양이 늘어나야 진짜 실력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또 틀리겠죠. 근데 이 학생은 실력이 A에서 B로 올랐죠. 그러면 실력은 어디서 올랐냐? 그림이 조금 지저분해지지만 실력은 이 부분에서 오른 겁니다. 어떻게 올랐냐? 못 푸는 문제가 있는데 혼자서 못 푸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혼자서 못 푸는 문제를 결국에 혼자서 풀어낼 수 있게 되면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학생이 해야 되는 공부는 이런 방향의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방향의 공부가 된다는 말은 이걸 좀 쪼개서 이야기하면, 자, 첫 번째, 이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모르는 게 이만큼 있지만 그 중에서 요 정도 되는 거를 혼자 풀 수 있게 돼서 실력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모르는지를 찾아야 하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는지를 찾으려면 해줘야 하는 게 첫 번째가 풀기죠. 문제 풀기. 문제도 풀지 않고 이렇게 읽어보고 내가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 풀기입니다.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보통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을 이용하니까 일반적으로 안 풀어본 문제를 푸는 거를 보통 이런 숙제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게 되죠. 첫 번째 단계가 숙제하기입니다. 근데 90% 이상의 학생들이, 그거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 사실 90% 이상의 학생들이 숙제를 집에서 다 하면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숙제 끝, 딴 거 하고, 숙제 끝, 딴 거 하고. 이렇게, 이런 습관을 대부분 가지고 있죠. 물론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바뀌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숙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숙제를 했으면, 숙제를 열심히 했으면 그 다음에 채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정확하게 채점하는 거죠. 숙제를 안 하면 채점을 못 하잖아요. 숙제를 열심히 해와서 채점을 하는 단계가 이제 내가 모르는 문제를 찾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숙제를 열심히 하는 거는 공부를 다 한 게 아니라 이 공부 1단계부터 이렇게 쭉 가야 하는 시작을 한 거죠. 시작. 그래서 숙제는 공부가 아니라 공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채점을 했으면 채점은 당연히 이런 거예요. 혼자서 풀어서 맞힌 것에만 동그라미가 쳐 있어야 돼요. 혼자서 풀어서 맞힌 것에 동그라미가 쳐야 되고 혼자서 푼 게 아니면 다 X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숙제하는 원칙은 혼자 해야 돼요. 저는 강조할 때 숙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험 칠 때처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숙제하는 습관이 어떻게, 특히 초등학교 때 잘 모르면 엄마 아빠한테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초등학교 수학은 또 해볼만 하니까 또 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답을 달아간 걸 채점하고 채점한 결과를 보고 엄마는 그 정답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채점을 해서 동그라미 친 그런 부분까지 다 정답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다음 단계 교재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문제집의 정답률에 오류가 많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할 때 진짜 혼자 힘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나쁜 경우는 친구가 푼 걸 숙제했다고 가지고 오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실력을 확인할 때 문제집, 아이가 풀어놓은 문제집을 확인하지 말고 어디 가서 시험 치라고 제가 레벨 테스트 쳐보라고 이렇게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채점을 하는 겁니다. 채점을 하면 이제 내가 모르는 걸 찾은 거예요. 이제 이 출발선상에 선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3번.
가야 하는데 몰라서 틀렸으니까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안 되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죠. 설명해 주거나 힌트를 주죠. 그래서 힌트를 주고 풀만한 힌트, 그죠? 도움이 될 만한 힌트를 주면 아이가 그 힌트를 받아가지고 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어려운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해주고 다시 풀어봐 이렇게 하죠. 흉내 내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문제를 선생님이 힌트를 주고 풀어봐, 풀어주고 이거 똑같이 한번 풀어봐 이렇게 하고 다시 채점을 하면 이제 다 힌트를 알려주고 다시 풀어준 거니까 애들이 흉내를 내면 이제 세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채점 다시 해주세요. 채점 다시 해주세요. 채점하면 세모가 나오겠죠. 다시 답이 맞으니까. 자, 그러면 X에서 이 세모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못 온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수업이 끝나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시간인 수업이 끝납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집에 갈 때 선생님이 다시 숙제를 내주죠. 그럼 대부분 95%의 학생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풀고 숙제한 다음에 채점하고 집에서 하든 학원에서 하든 채점을 하고 설명을 듣고 다시 푼 다음에 답이 맞으면 끝. 그 다음에 다시 숙제가 나오면 1번으로 돌아가죠. 숙제하고 채점하고 힌트 설명 듣고 또 숙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멈추게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2번,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의 성적은 이 학생의 실력은 빨리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왜? 내가 못 푸는 문제를 혼자서 풀 수 있는 혼자서 그래서 원래 아는 문제 수준으로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오니까 실력이 여기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뭐냐면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단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복습이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가 오답해라 라고 하는 건데 오답하라고 하면 오답 정리하는 걸 오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혼자 풀 수 있게 틀렸던 문제를 혼자 풀 수 있게 혹은 조금 더 시험 치기 직전까지 공부한다고 하면 틀렸던 문제를 술술 풀 수 있게 원래 알았던 문제처럼 원래 한번 풀어서 맞힐 수 있었던 이런 문제처럼 술술 풀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드는 게 이제 복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은 제가 영상에서 두 가지 추가 영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숙제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매번 찍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숙제하는 방법이 있고 복습하는 방법도 제가 영상이 아마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두 개 제가 끝부분에 링크 하겠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복습을 제가 쉬는 시간에 아이들 뭐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 이렇게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에 막 채점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이거 풀 줄 아니? 그러면 아이들이 특히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쌤 그거 쌤하고 같이 풀었어요. 쌤하고 같이 풀었겠지.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푼 건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라는 말입니다. 이해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모를 진짜 내가 시험에 나왔을 때 혼자 풀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실력이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핵심이고 실력이 올라가는 핵심이고 이게 1등급 학생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가지면 되기 때문에 이 태도를 오늘 이런 학습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 태도가 바로 나무로 치면 그죠? 이 몸통 같은 거예요. 태도. 선행을 몇 학년까지 해라. 그죠? 뭐 심화를 이런 책을 해라. 이런 건 다 이런 가지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태도를 생각하진 않고 많은 우리 학부모들께서 이 가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에 안 맞는 아이는 아직 뭐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데 진도만 막 나가고 있거나 실력에 맞지 않는 문제, 어려운 문제만 자꾸 풀고 있거나 심화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가지에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학년이 어릴수록 이 태도를 가질 수 있게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제가 심화를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심화를 해라. 현행 심화. 현행 심화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함으로써 아이가 똑바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력이 좋지 않은 학생도 이 방법에 맞춰서 공부를 해서 일정 시간 동안 내가 똑바로 공부를 했더니 모르는 문제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진도를 쭉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시험을 쳤더니 성적이 올라가더라. 이런 걸 맛봐야 이 방법이 정말 맞구나 자기도 느끼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원리를 정말로 공감하시고 잘 이해하셨다면 우리 자녀분한테 한번 자신감을 갖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몇 달 흘렀을 때 분명히 뭔가 최근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확인하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